저는 솔직히 지난 2월 코로나 상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3월이 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변함없이 새 학기가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과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교직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내 수업의 미래와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다시 예전 수업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 수업과 에듀테크가 이만큼 도입된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서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제 생각을 좀 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범선과 증기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7년 증기선이 처음으로 상업적 성공을 이루면서 미국의 허드슨강을 운행했을 때 사실 증기선은 모든 면에서 범선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단위 거리당 단가에 있어 증기선이 더 비쌌고 속도도 느렸고 게다가 걸핏하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증기선은 감히 기존의 범선에 필적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증기선은 강한 바람에 맞서 항해하거나 아예 바람이 없을 때 좁은 호수나 강을 따라서 완만하게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적절했지만 대서양처럼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는 범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을 때도 항해할 수 있는 증기선의 장점 때문에 곧 미국의 강과 호수는 증기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증기선의 가능성을 내다본 범선 선박 회사들은 주류 시장이었던 범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증기선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탓에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범선과 증기선을 결합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1891년 하이브리드 선박 사바나는 처음으로 증기와 바람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사실 633시간을 항해하는 동안 오직 80시간만 증기기관에 의지했다고 하니 증기기관이 장거리 항해의 주동력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증기선은 1900년대 초반에 이르러 대양을 횡단할 만큼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 고객들은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범선 선박회사들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이 이야기는 자동차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전기차에 충분치 못한 배터리 용량과 비싼 가격 문제 때문에 내연기관 외엔 대체 기술이 그닥 없어 보였지만 도요타의 프리우스처럼 내연과 전기차의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나왔고 이제 곧 온전한 전기차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이론은 세계 경영학 분야의 유명인사죠. 올해 1월에 별세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장한 파괴적 혁신 이론의 동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파괴적 혁신 이론은 무엇이냐? 가장 쉬운 예로 온라인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 터보텍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터보텍스가 나오기 전 많은 사람들은 세금 전문 회계 업체에 의뢰해야 했고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연필과 계산기로 자신이 받을 환급금 계산을 위해 오랫동안 힘겹게 머리를 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터보텍스 소프트웨어는 회계업체에 돈을 지불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전문적 도움을 통해 그들의 세금 환급금을 정확히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렴한 소프트웨어가 비싼 회계업체의 서비스를 대체하게 된 것이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와 함께 연구하면서 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교육으로 가져와서 교육과 학교의 미래에 대해 통찰력 있는 예측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이클 혼이라는 학자입니다. 2014년도 봄에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혼을 제가 우연한 기회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해 가을에 마이클 혼이 블렌디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줌 등을 통해 이미 하고 있는 그 블렌디드 러닝이죠.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온라인 학습이 결합된 형태인 이 블렌디드 러닝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제가 그 책의 한국어 번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워낙 게을러서 2017년 여름에 한국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번역하면서 느낀 거는 아직 블렌디드 시대는 오지 않았다 였습니다. 옳은 말이고 맞는 예측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느낀 것은 스마트 교육이라는 좀 엉뚱한 정책으로 인해서 온갖 테크놀로지가 교실에 마구잡이로 투입되면서 오히려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메신저를 이용한 의견 공유 활동을 위해서 굳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조용히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2020년을 맞이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앞으로의 상황은 더더욱 모르는 이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블렌디드 러닝이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거꾸로 교실을 처음 시작하면서 주변 선생님들께 수업 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알아두면 그냥 좋은 정보 정도로만 여기시고 실제로는 제작할 필요를 못 느끼시니까 그 뒤로 잊고 지내시다가 이번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수업 영상을 제작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 다시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거기 있어서가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호는 파괴적 모델인 블렌디드 러닝이 기존 교실 수업과는 다른 조건에서 경쟁하면서 더 우월한 장점, 즉 개별 맞춤화, 접근성,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의 모델로 순환 모델, 플렉스 모델, 알라카르테 모델, 가상학습 강화 모델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읽고 지내다가 요즘 다시 이 책을 꺼내 읽고 있는데요. 처음 번역하면서 읽었을 때랑 상황이 달라서인지 사뭇 다르게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생을 모집하는 일종의 자율형 특성화 중학교라서 사회와 교육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소위 학교문을 닫을 수도 있어서 고민하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혹시 수업과 교육에 있어서 변화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비가역적이라면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선생님들의 고민과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